그리고 네. 아까 뭐 타이 선택에서 조금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완전히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깊을수록 조금 볼륨이 있는 게 좋은 경우가 많고 얕을수록 조금 슬림한 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주고 선택을 하시고 네. 근데 깊다고 하는 기준은 대략 몇 미터? 30m 이상? 30m 이상이 깊은 거고 30m 이하가 좀 얕은 곳이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그 수심 측정이 되는 릴들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염물 프리미엄이나 이런 거.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냥 단지 무겁다는 이유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거워서? 그리고 네. 염월 프리미엄이랄지 뭐 바르케타랄지 네. 뭐 수심 측정이 되는 일은 사이드 카바를 내가 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 정비가 안 돼. 보내야만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쪽에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요. 원심 브레이크, 뭐 마그네틱 브레이크, 뭐 이런 브레이크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그 메카니컬 브레이크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캐스팅의 비거리를 뽑아낼 때 좀 이제 그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브레이크에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하기가.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어떤 중층을 노려야 되는 낚시가 아니라고 하면은 수심릴은 안 쓰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 또 스피닝 태클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에는 지금 재고가 없을 정도로 지금 유행을 한다고 하고. 스피닝이. 네. 그리고 국내 조구사에서도 많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도 하고. 로드가. 네.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이럴 때는 쓰면은 편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불편해요. 스피닝은. 네. 불편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썸바만 이렇게 딱 눌렀다가 잠그는 거 하고 네. 베일을 열어서 그쵸. 이게 줄이 나가는 거를 손으로 견제를 하고 이게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바닥에 닿는 것을 네. 느끼기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을 감수하고 스피닝을 쓰겠다라는 거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고기를 더 잡겠다라는 의지가 수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의지는 앞섰는데 막상 해보니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불편하고 조가에 큰 도움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 굳이 그거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말리진 않겠어요. 말리진 않겠는데 잘 썼으면 좋겠어요. 스피닝은 가벼운 거를 조금 이제 던져가지고 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뭐 무거운 걸 내릴 건데 굳이 스피닝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집하지 않아야 될 상황, 물이 세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 스피닝을 고집을 하게 되면 고기도 못 잡는데 주변 사람한테 방해만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잘 고려하시고, 그리고 늘 똑같아요.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걸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불필요한 상황에 어떤 나의 욕심으로 이걸 밀어넣게 되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스피닝이 기압비를 느리게 만든다고 해도 뭐 코어가 그
그 참돔 전용 스피닝 릴이 한 바퀴가 72cm인가 감기는데 네. 그 정도의 어떤 그 1회전당 감기는 그 라인의 길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속도로는 손목에 무리가 많이 와요. 가벼운 헤드를 써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또 자꾸 손이 안 가. 아, 지금 왜 이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지? 하고 자꾸 베이트를 잡게 되거든. 그러니까 기왕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볼락릴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한 2000번 사이즈인데도 좀 기압이 느린 것들이 있어요. 뭐 50 몇 센치 정도 감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권사량은 작을 테지만 그래도 뭐 얕은 수심에 뭐 낚시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니까, 뭐 085가 100m 뭐 이 정도씩은 감기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손목에 부하만 좀 덜 걸려도 낚싯대를 놓고 싶지 않게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낚싯대를 뭐 굳이 따로 사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볼락대나 아징대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로도 뭐 낚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선 텐야를 볼락대 가지고도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 그 혹시 그 낚시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낚시를 오래 하면서 그 완전 기억에 남을 만한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잊지 못하다 할 만한 아타이라바로 뭐 어떤 낚시든지요? 어떤 낚시든 네. 이거 되게 기가 막혔던 뭐 상황이라든지 되게 웃겼던 상황들 같은 게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 글쎄요. 그럼 반대로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큰일 날 뻔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새벽에 낚싯대를 꽂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린 딸이 같이 낚시를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배에다가 낚싯대를 꽂으려고 아빠가 먼저 배를 건너갔어. 배와 배를 건너가야 낚싯대를 꽂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바람이 불고 하니까 배가 이렇게 배와 배 사이가 벌어졌다가 닫혔다, 네. 벌어졌다 닫혔다 했는데 딸내미가 거의 빠졌어요. 아휴. 근데 빠지고 나서 다친 거야. 다쳐버렸- 그 결국에 그 새벽에 그 딸내미를 못 꺼내고 딸이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일찍 가서 낚싯대를 꽂고 어떤 그 하루에 낚시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안전에 대한 생각을 우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돌봐야 할 사람을 데려갔다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그 낚시는 조금 내려놓는 것도 맞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라고 했는데 그날은 사실 아버지를 위한 날이 돼야지 나를 위한 날이 되면 안 되고, 와이프랑 같이 갔다. 뭐 그날은 좀 와이프한테 맞춰주는 낚시를 해야 그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낚시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좀 그런 부분 조심했으면 좋겠고, 너무 그렇게 조가에 욕심 안 내도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베스 웨도라는 채널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아는데 혹시 그 베스 웨도라는 채널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저 베스 낚시꾼이었어요 원래. 네. 그 베스 뭐 짧게나마 프로 선수로도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같이 이제 촬영을 하는 타마형도 베스 낚시꾼이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타마형이 루어 앤 플라이라는 루어 잡지에 그 베스 낚시꾼이지만 바다로 조금 외도를 좀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이제 베스 외도라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어떤 이제 쭈꾸미는 어떻게 잡는 거야, 갑오징어는 어떻게 잡는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도움을 주다가 이런 것을 컨텐츠화 시키면 좋겠다라고 시작된 게 베스 외도입니다. 베스 외도고, 그 한 편 한 편 만들 때마다 좀 그냥 10년 후에 봐도 20년 후에 봐도 이 보는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이게 어떤 글로써 영상으로서 어떤 내가 가진 것을 꺼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동생이 얘기를 했죠. 블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고. 근데 저도 지금 그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부끄러운 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은 알았던 거를 그때는 몰랐던 것도 많이 있고 잘못 알고 있던 것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굳이 뭔가 수정하거나 부연하지는 않아요.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고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니까. 근데 뭔가를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는 나중에 또 내가 더 발전했을 때 부끄러울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 뭔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아직 이 걸어오지 않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내놓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뭐 특별히 공인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잘하든 못하든 굳이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사람의 사람입니다. 뭐 방파제에 서서 오줌 싸고 담배 피다 꽁초 버릴 때도 있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내가 해왔던 실수들을 여러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낚시 금지로 10만 청원했었던 내용 알고 있으신가요? 네, 알고 있죠. 네, 혹시 낚시 금지에 대한 뭐 내용에 대해서 뭐 혹시라도 뭐 간략하게라도 개인적인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실 게 조금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10만 청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청원글을 보자마자 동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걸 동의를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들 동의를 안 해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뻔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매번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동의가 된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놀랐죠. 놀랐고,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으니까, 앞장서서 움직여주는 플레이어들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누군가 이렇게 앞장서주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많지 않은 숫자였어요. 10만 명. 낚시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10만 명만 모여도 어떤 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10만이 아니고 100만이 되면, 100만이 아니고 500만이 되면, 사실 이 법 자체가 제정되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배드민턴장에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와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다 따로따로 놀아서 그렇지 뭉치면 사실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서로 힘을 모아야 될 때는 좀 지금 요번에 경우처럼 좀 모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내가 치울 수 없는 쓰레기를 거기다가 만들고 오지 마세요. 주울 수 있는 거 이런 건 그나마 나아요. 똥 싸지 말고 밭에다가 옆에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나가서 그걸 밟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나 같아도 당연히 민원을 넣지. 안 그래요? 그걸 밟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음식물 해가지고 거기다 버렸어. 그냥 비닐봉다리면 주울 수 있잖아. 근데 거기 음식이 썩어가지고 구데기가 나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치울 수 있겠냐고. 돈을 주고 치우라고 해도 돈 받는 사람도 치우기가 싫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것들을 뭔가 태우고 썩히고 똥 싸고, 제발 이런 거는 지성인이라면 안 했으면 좋겠다. 미국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낚시 갔다 온 자리에는 타이어 자국만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간 거 흔적이라고는 진짜 발자국, 타이어 자국만 남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낚시 실력을 키우셔서 걸려서 끊어먹는 것도 좀 줄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고윤종 프로님께서 뭐 최종적으로 뭐 이루고 싶은 꿈 뭐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은 똑같아요. 미국 가서 BASS 마스터 클래식에서 우승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뭔가 인생의 목표겠죠. 근데 지금 사실 일을 하면서 여유 있게 베스 낚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뭐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베스 낚시라는 거는 정년 뭐 아니면 뭐 전성기 이런 게 없는 거니까 언제라도 사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뭐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 인생의 목표라기보다는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로또에 당첨될래, 마스터 클래식에 우승을 할래 라고 하면 마스터 클래식 우승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떤 가장 해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막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즐겁게 사는 걸로 만족을 하고, 그냥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싶다, 조금 더 발전한 나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그 정도의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렇게 본 글이 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하면 그 뒤에는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뭐 앞에 드렸던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10년 후에 고윤종 프로님의 모습을 상상해보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10년 10년 후에 후에는 네. 52살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좀 지금보다 사업이 좀 커져 있다든가 뭐, 근데 뭐 어떻게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보다도 좀 많은 일이 나를 거쳐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뭔가 집안에 대소사, 누가 다친다든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너무 한 번에 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뭔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뭐 주변에서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냥 뭐 내가 뭐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로서 뭔가 꿈을 꾸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넌 나중에 뭐가 될래? 뭘 하고 싶어? 뭐 이런 거를 정해놓고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낚시하는 것도 좋아했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했고 뭐 다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다 그냥 포기 안 하고 살아요. 그림도 조금씩 그리고 뭐 노래도 조금씩 만들고 낚시도 뭐 이것저것 하고, 근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꼭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금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쳐다보게 되고, 쳐다보게 되면 읽어보게 되고, 읽어보게 되면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가 많아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끈을 놓고 있지 않으면 계속 뭐랄까 정보가 축적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 요긴하게 쓰일 때가 많아요. 예. 요긴하게 뭐
뭘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요긴하게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항상 많이 물어보고 있어서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질피싱에서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가 질피싱이라는 업체 자체가 어쨌거나 중고 태클에 대해서 뭐 판매 의뢰가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품을 올려서 구매자를 다시 이렇게 만나게끔 해드리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 그냥 사업이 커진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도 저희가 이제 환경적인 뭐 운동 같은 것도 조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프로님이나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뭐 애장품이나 혹은 뭐 그런 거를 뭐 도네이션 할 수 있게끔 판매가 되면 그거를 이렇게 어디에다 기부를 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취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저희 쪽으로 뭐 물건을 하나 이렇게 맡겨주셔가지고 뭐 해주실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나 근데 네. 오래된 일을 다 용스를 줘버려가지고. 네. 이거 3개 줄게. 우와. 축광기 아 진짜요? 이거를 그러면 나도 홍보도 되니까. 네. 여기다가 보여줄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걸 찍을까 이렇게? 네. 왜 안 되는 거야? 배터리가 이게 좀 이상해. 됐다. 이게 봐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부착이 되는 거거든. 자석으로. 네. 여기 안에 5천, 자석이 있구나. 7천, 9천 번에 다 맞다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놓으면 오. 이렇게 쓰는 거야. 잠깐만 불을 꺼볼까? 오. 이게 쭈꾸미 철이니까 얘 LED가 되게 신경 써서 고른 거야.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고 그냥 뭐 축광력이 장난이 우와. 아니니까 오. 이렇게 뭐 보면은 잠깐만 넣어놔도 어마어마하게 축광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뭐 그냥 덮어놓으면 이게 보조 배터리 하나면 하루 종일 가는 거거든. 오. 낚시하다가도 이렇게 그냥 열어가지고 이렇게 비춰서 오 너무 또 좋네요. 낚시하고 오. 뭐 이동 중에 여기다 이렇게 던져놓고 덮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그런 걸 따로 갖고 다니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질피싱에서 판매를 해주시고 그 비용을 수익금을 도네이션으로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을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럼 꼭 그 쭈꾸미가 아니더라도 이제 꼭 앞에 올 그 문어 시즌에도 굉장히 그렇죠. 좋겠네요. 메탈도 뭐 갈치 메탈 같은 것도 아. 있고, 축광이 필요한 루어들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또 한치 시즌이니까 한치 한치 때도 가서도 좋네. 와 여러모로 엄청 많이 쓸 곳이 많네요. 뭐 트레이에다가 올려두기만 하면 되니까. 아 이거는 그 송어 뭐 이런 쪽으로도 그냥 무조건이네요. 뭐 다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네. 이게 그냥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네. 껐다 켰다 뭐 할 필요도 없고. 일단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뭐 팬이지만 너무 좋아하는 형님으로서 앞으로의 그 행보나 그 기대가 되고요. 항상 너무 애정하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